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 1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 그러니까 1번님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상황이 두 분 다 각각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생각이 돼요. 특히 상대방의 경우에는 좀 최근 뭐가 불안했다면 안정된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여태까지 상황이 좀 힘들었다면 그러한 상황이 개선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정이 생긴 상황이고 좀 여유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행동이 나타나거나 뭐 뚜렷하게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그냥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의 안정도 찾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인 반면, 여러분은 반면 약간 좀 부산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부산함이어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졌다든지 내가 뭔가 준비해야 할 일이 생겼다든지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계획을 짜는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좀 부산하고 상대방은 그냥 상대방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분이 각자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두 분의 관계성이 그럼 지금 어떠냐, 두 분이 지금 어떤 사이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면, 두 분의 그런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고, 두 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정말로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한 상황일 수 있고, 아니면 어느 한 분이 좀 거리가 멀어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서로 좀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 뭔가 서로 간의 얘기가 많이 오가는 관계는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로 바쁘고 그냥 상대방은 지금 혼자서 좀 여유를 즐기는 상황인데, 근데 뭔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분이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거리감이 뭔가 우리 사이에 생긴 이런 거리감이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서로 잘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두 분이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거리가 멀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거나,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지금까지 약간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별이라면 이별대로 정체가 되어 있고, 서로 사귀는 관계라면 마찬가지로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이 뭔가 좀 더 전개가 될, 뭔가 급진전이 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특히 어느 한 분의 이동이나 양분 모두, 양 두 분이 모두 다 좀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거리가 벌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군가의 어떤 결심이나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가져나가야 될까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그냥 그대로 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냥 둘 사이에 이미 지금 어느 정도의 소통의 부재가 있고 두 분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그리고 뭐 그게 물리적인 거리이든 심리적인 거리이든 이별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이거는 그냥 두 분이 다 관계를 그냥 흐리게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누군가가 이 관계에 있어서 딱 매듭을 정확하게 짓고 앞으로 이 관계의 향방을 어떻게 가져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관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약 각각의 그런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관계로만 보자면 정체된 상황이 좀 오래 굳어져 있었고, 근데 이러한 분절이나 단절을 좀
격하게 만들 만한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양쪽 중에 어느 한 분의 좀 적극적인 개입이나 결심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 모습에 더해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마음. 근데 여러분은 또 이 관계를 놓아주기는 싫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헤어져 있는 상황, 아니면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가 왔거나 우리 잠깐 뭐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싫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좀 늦게 만약에 이별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바쁜데도 그 와중에 이분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오히려 여태까지 좀 태연하게 잘 지내오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뭐 이 준비도 하고 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장기적인 뭐 성공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하는 이 시점인데 괜히 지금 더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바빠졌는데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 나아진 게 없네. 내가 이렇게 좀 부산하게 움직이고 해도 자꾸 머릿속에는 그 사람 생각이 들어온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이제야 뒤늦게야 실감이 난다 라는 쪽이 오히려 좀 여러분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좀 끌고 나아갔으면, 내 힘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으면,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관계의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만약에 헤어져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었으면, 우리가 끊어져 있었다면 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힘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좀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은 또 이 관계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도 하세요. 그만큼 내가 이 관계를 재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뭐 소위 후폭풍이 왔다면 지금 여러분이 뭐 그런 감정에 좀 동요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한 만큼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관계를 놓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를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설사 두 분이 헤어질 시간이 좀 길었다라고 해도 이 관계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헤어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관계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두 분은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기간이 있고 서로가 알아온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이게 쉽게 끊어질까? 라는 생각을 이분이 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희망을 좀 갖게 되죠. 여러분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면 1번님은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그래도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1번님은 마치 우리가 헤어진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줄 거야. 우리는 마치 지금은 그냥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고 그냥 잠시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뿐이고 내가 얘기만 하면 1번님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만 하면 아니면 내가 심지어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가 그냥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라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게 상대방의 솔직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이고 내가 이 관계를 앞으로 미래를 계속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돈 문제나 우리 양쪽의 그런 가족 문제나 어쨌든 뭐 각자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감에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좀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내가 아무리 이 관계에 대해서 의지하고 의존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이 문제가 좀 상대방에게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문제의 수준이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돈 문제가 좀 있어요. 상대방에게 직업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상대방의 가족에 조금 불안한 문제가 좀 있어요.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상대방이 생각할 때에는 그 문제가 정말 두 분의 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좀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이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여러분에게 내가 사실 뭐 빚이 이 정도 있는데 이렇게 갚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경제적, 자금적인 사정이 안 좋다거나 내가 뭐 가족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시점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가 요원하다거나 뭐 자신의 그런 직업이나 직장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가능하면 감추고 싶어 하고 그거를 감추고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나는 그냥 좀 무심하게 굴고 무심하게 버티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내가 좀 침묵으로 버티는 것. 그래서 그냥 이 관계에 있어서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게 가장 좀 두드러져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되게 조화로운 관계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관계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관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생을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잘 숨겨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의 기척을 잘 살펴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걸 눈치챘는지 눈치채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동태가 최근 어떠한지, 여러분이 뭐 지금 나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잘 지냈는지 이런 거를 좀 은밀하게, 기민하게 민첩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잘 지냈는지, 지금 나와 떨어진 상황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나 없이도 잘 지냈는지, 아니면은
뭔가 나를 그리워하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에게 특히 헤어진 분이라면 좀 재회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동태를 살피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안정적인 그런 공동체를 꾸려보자, 같이 우리 잘 지내보자 라는 마음이 큰데, 이 마음에 뭐 어떤 실천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뭐 연락을 한다거나 우리 언제 만나자라고 약속을 정한다거나 좀 이렇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을 그냥 뒤에서 살피고 좀 일단은 한번 참고, 지금 내가 그냥 막 여러분에게 막 밤에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일단은 참고 여러분 한번 SNS 한번 보고 뭐 다른 연락처 없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움직이겠다라는 낌새가 좀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나를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눈치를 챘는지,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움직이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이분에게서 좀 나타나거든요. 이분이 지금 문제 상황을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에게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지 않은 자기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뜻대로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막 우리 뭐 다시 연락을 재개하자, 다시 만나자, 다시 지금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먼저 제안하기에는 자기에게 좀 꿀리는 면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좀 뒤가 캥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에게 언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언제 얘기를 해야 좀 먹힐까, 언제 우리가 대화를 해야 이 관계가 다시 잘 풀려나갈까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되게 조화로운 관계이고 앞으로 되게 미래가 밝은 관계이고 그리고 그런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관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그래,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이걸 감춰야지,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지, 내가 좀 비밀스럽게 움직여야지,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같이 좀 생기나 봐요. 여러분에게 그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러니까 데빌 카드가 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고 나에게 큰 시련을 준 사람이라는 생각도 당연히 해요. 그렇지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빼놓고는 뭔가 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요. 하지만 자기가 여러분에게 이거 뭔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어쨌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인지 여러분의 속을 그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지만 그만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속박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슬픔과 애정을 동시에 느낀다면, 동시에 여러분의 속내는 근데 정말 알 수 없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함부로 그 속을 짐작하기도 힘들고 참 감정의 요동이 많이 치는 것 같다. 그리고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그냥 우울해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건지, 알아서 우울해하는 건지, 알아서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그런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알기 힘들고,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여러분은 나에게 의미가 큰 사람이지만 바로 그러한 알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자기의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지금 상대방의 특징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이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곤란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을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언젠가는 이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이게 이기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그게 좀 같이 이 관계에 있어서 같이 해결하는 문제가 되고, 여러분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의 목표가 되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를 이루었을 때 이러한 결핍이나 좀 곤란함이 두 사람의 장애물이 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같이 겪어가야 할 일, 어쩌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지켜만 보더라도 자기가 이거를 이겨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런 갈등이나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어떤 소통의 부재나 아니면 두 사람이 그냥 떨어져 있는 상황이 그냥 잘 지나갔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그래,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지, 그런 순간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감정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관계, 우리가 지금은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지만 자기가 바라는 관계의 모습은, 그래, 막 우리가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좀 같이 해결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해결해 나가는 자기 옆에 여러분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메시지 카드를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 메시지 카드를 두 종류를 뽑아보려고 해요. 메시지 카드를 먼저 첫 번째 종류를 뽑아볼게요.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게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신의 어떤 곤란함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 자체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 나는 당신이 나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만 같아. 나를 뒤에 놔두고 떠나는 것만 같아. 그래서 아마 자기 혼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는 기분이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고,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보고 떠났었어.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아마 다르시겠죠? 내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정말로 제3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그때 왜 멀어졌는지, 그때 왜 그냥 소통을 그만했는지, 그때 왜 나의 문제를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멈추고 이 관계를 그냥 스톱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사실, 어떠한 사실을 발견한 것, 나의 어려움을 발견한 것이 나에게 충격이었다. 나는 이 문제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다. 그리고 그때 네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서 나는 그 버림받은 기분이 더 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메시지 카드로는 전하고 있어서,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시지 카드도 뽑아볼게요. 나는 지금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나는 일부러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어리석게 굴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행세해서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이 의존한다. 나는 상호 의존성에 문제가 있다. 내가 너를 보내주기에는 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데빌 카드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런 속박이나 집착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너를 놓아줄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나는 일부러 내 문제를 감추고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 네가 이 문제를 몰랐으면 좋겠어. 라는 형태의 메시지 카드여서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 이번님과 상대방 모두 좀 일적으로는 지금 잘 풀리는 시기가 아니신가 싶어요. 지금 이번님에게 어떤 좀 새로운 도전을 요하는 과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번님이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거나 이래서 지금 좀 한창 에너지가 좀 끌어올려져야 되는 시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번님이 지금 이제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이제 목전에 닥쳐서 이거를 진짜 내가 다 완수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좀 가득 찬 시기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내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좀 잘 해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의 경우에도 지금 좀 진취적인 그런 기운이 있는 시기인데 이게 좀 진짜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로 이직을 한다, 이사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도 이제 자기가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엄청 바쁘게 움직여서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아 진짜 정신이 없다. 근데 이게 뭔가 일이 잘 풀려간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상대방의 경우 좀 이동을 동반할 수 있어가지고 뭐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간다거나 어쨌든 지금 좀 여러 가지 일이 빠르게 굴러가는 시점이고 그러한 일이 뭐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이분이 뭐 기다렸던 일일 수도 있고 당연히 해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이분이 어쨌든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분에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보이고 이분이 어디 뭐 좋은 데 제안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빠르게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눈앞에 닥친 일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뭔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새로운 열정을 불태울 만한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좀 만약에 이거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그 옛날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 같기도 해요. 뭔가 그런 새로운 마음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은 옛날 인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솟아오른다이기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좀 일이 바쁘다 그리고 일이 잘 된다 새로운 일이 들어온다로만 볼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옛날 사람에 대한 그런 기억이라면 그 옛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감정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지금 두 분의 상황이 다 에너지가 꽤 괜찮고 상황이 좋고 상대방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행동력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음이
좀 예전에는 마음이 좀 많이 닫혀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이제 교체가 되고, 예전에 부정적이었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사그라들고 한 상황이어서 두 분 사이에는 좀 이게 마음이 이제 두 분 다 정화가 돼서 그러한 감정의 교류가 솔직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의 문제는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물꼬를 트지 않는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바빠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바빠서, 그리고 좀 상대방이,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먼저 말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기다려야지. 제가 말을 하면 나는 당장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근데 먼저 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쨌든 뭐 내가 지금 이 일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는 이제 먼저 못 다가가겠다. 근데 만약에 이번님이 먼저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뭐 받아줄 용의가 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라는 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인 것 같고, 여러분도 나는 옛날 사람이 좀 그립고 보고 싶고 한데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해서 두 분 다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이번님과 상대방의 모양새가 아닌가 싶거든요. 두 분 다 지금 마음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고 다 각자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두 분 다 이제 이런 예전에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감정이 이제 다 어쨌든 뭐 일이 바빠서든 아니면 그 마음이 좀 정화가 돼서든 좀 꺾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연락을 먼저 할 분이 없어 보여요. 지금 뭐 각자 일이 바쁘고, 그리고 왠지 먼저 연락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나에게 더 이로운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은 좀 두 분 다 기다리시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헤어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게 뭐 연애 중인 상황에서는 약간의 그런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좀 져주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좀 숙여주기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좀 먼저 내가 바라는 제안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 이번님과 상대방의 관계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도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이 좀 상대방을 이기고 싶다, 내가 이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이거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 나는 어떻게든 이겨야지, 내가 좀 마음을 숨겨서라도 이겨야지, 내가 지금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많이 그립지만, 상대방이 많이 보고 싶지만, 지금 두 분이 뭐 사귀는 사이시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많이 좋다, 상대방에게 내가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상대방의 어쩌면 내가 상대방의 기분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이런 거를 감추어야지, 내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 내가 괜히 더 약자가 되잖아,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약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감추고 내가 좀 짐짓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내가 좀 쟤한테 너는 너무 고집불통이야, 너는 너무 네 멋대로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라도 일부러 좀 그렇게 행세해서라도 내가 쟤한테 저만큼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감춰야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헤어진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너에 대해서 특히 정말 그립다, 정말 보고 싶다, 너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의지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그리움이 새삼 되게 크게 느껴지는 상황. 우리가 헤어진 기간이 길게 되었다고 해도 막상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감정이 이제야 좀 제대로 느껴지는 상황.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이 그립고 지금이 더 많이 보고 싶고 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마음을 들키면 왠지 내가 지는 기분이어서, 내가 이 수싸움에서 밀리는 기분이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좀 괜히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연락을 한다 하면 그냥
되게 무뚝뚝하게 근황을 물어보거나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을 다 있는 통째로 다 표현하는 게 좀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그거를 망설이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좀 이 관계에서 좀 지는 쪽은 아니었으면, 상대방이 좀 먼저 움직여줬으면, 어쩌면 상대방이 좀 사과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 이번님 상대방의 근데 이분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랄까, 열정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거를, 관계를 새롭게 리셋하고 싶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열정을 좀 불어넣고 싶고, 우리 관계가 너무나 자기가 이제 애정을 쏟고 싶은 관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자기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먼저 표현하거나 마음을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서거나 여러분에게 뭐 먼저 좀 더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자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관계에서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여러분처럼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서 습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단지 연애의 밀당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자기가 여러분과 어떤 조건을 따져봤을 때 여러분보다 좀 못한 지위에 있다거나 여러분보다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뭐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이번님은 저런 사람이랑 만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거나 자기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거나 자기가 자기 삶을 꾸리기에도 바쁜데 이 관계에 내가 올인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자칫하다가는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까봐 그거를 좀 저어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 관계를 그 다음 단계로 성숙시켜보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간의 투자, 애정의 투자, 여러분은 좀 더 여러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좀 뭐랄까,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이렇게 좀 예민한 성향이 있고 한 분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한창 애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하는 시점에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된다. 나는 지금 분명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애정이 샘솟지만,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내가 이번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전적인 희생이나 전적인 그런 애정을 쏟기에는 나에게 여러모로 무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속을 다 보여준다면 이번님에게 마치 이번님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님이 이만큼의 시간을 나에게 줘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을 다 줘야 될 것 같고, 이만큼의 애정을 나에게 쏟아줘라고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고 그럴 만한 현실적인 여력이 안 되고 자기에게는 시간도 부족하고 뭐 돈도 부족하고 다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감추는 게, 여러분이 자기에게 저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게 자기에게는 이 관계를 가져나가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게 단지 뭐 연애의 밀당이나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줄 수 없는 그런 자원이나 줄 수 없는 그런 시간, 애정의 크기, 여러분에게 온전히 자기 시간을 다 쏟을 수 없고 여러분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자기가 좀 기다리고 버티고 자기 마음을 감추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 그리워하고 더 원하고 한 것처럼 느끼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먼저 다가갔다가 여러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할까 봐. 잘못 가져왔네. 이 관계는 이분에게 참 다단한 관계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에 애정을 샘솟게 하는 관계인 것도 맞고 자기에게 그냥 무작정 꿈을 꾸게 하는 관계인 것도 맞지만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혼란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되게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만큼의 마음을 다 줄 수 없어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다 쏟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뭐 얼마만큼의 애정을 원하고 얼마만큼의 헌신을 원하고 얼마만큼의 표현을 원하는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어서 더 좀 그런 좀 비참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러면 2번이랑 맞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2번이 원하는 만큼의 애정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2번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확신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2번이 나와 그런 관계의 진전, 어떤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고 이제는 나와 그런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없는 사람 또는 나에게 그런 건 좀 힘에 겨운 상황인데 내가 그러면 이번에게 과연 맞는 사람인가? 내가 이번 옆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계속 있는 게 옳은 결정인가? 라는 거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 묻게 돼요.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마음의 방향은 여러분을 향해 있지만 자기 마음이 그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과연 이 관계에서 득이 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관계는 내 힘으로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애정이나 안정감이나 관계의 진전을 주기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좀 혼란스럽게 그리고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그냥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거나 해소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지점이 있어 보여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자기가 앞장서서 안정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관계는 이 사람에게도 진짜 분명히 중요한 관계이고 뭔가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은 관계예요. 자기가 좀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싶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주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남성이라면 약간 좀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성분이시라면 좀 자기가 내가 이 집안의 뭐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이 집안의 어떤 활동을 책임지고 내가 좀 결정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어쨌든 보시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일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좀 집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 형태의 그런 가족 관계에 익숙한 사람이 상대방일 수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안정감을 주고 싶은 게 이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애정의 크기나 여러분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만큼을 자기가 다 주는 게 어려워서 자기가 도저히 그런 거를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좀 도달할 수 없는 지점, 여러분에게 메워지지 않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숨기고 나는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을 그냥 아예 말하지 않는 것, 그냥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차라리 더 유리한 게 아닐까. 어쩌면 그냥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못 해줘라는 거를 인정하기도 싫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싫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을 최대한 좀 숨기고 아니면 솔직한 표현을 자제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있다면 그냥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좀 이 사람이 표현을 억누르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자기 자신이 여러분에게 다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뭐 다음 관계로의 발전이나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관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앞으로 똑같은 일로는 헤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거를 좀 주기 힘들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기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똑같은 카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마 자기처럼 많이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자기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다 해소시켜 주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어쩌면 여러분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고 어디론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 하고 내가 아닌 다른 관계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몰라 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솔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 자신을 원한다는 걸 알고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처럼 좀 애정을 많이 원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떤 지탱이 되는 관계를 원하고 좀 더 발전된 관계를 원하고 그리고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사람을 원하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내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거나 어쨌든 나로부터 좀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먹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자기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내가 너의 그런 마음에 완전히 차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나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메시지 카드를 오늘은 두 종류를 뽑아볼 텐데 각각 3장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에게 연락하는 게 두려워. 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나에게 가까워지도록 놔두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가까워지도록 둘 수 없어. 나에게 뭐 좀 더 접근하도록
나에게 뭔가 더 다가오도록, 나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놔둘 수 없어. 두 번째 메시지 카드에서도 3장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되게 방어적이고 뭔가 수세적인 그런 이야기여서 모두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들으시면 되지만 좀 전반적인 기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산만하게, 내 자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어. 어쨌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 위해. 나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나는 일부러 내가 너를 헷갈리게 하려고 내가 바보처럼 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냥 구는 거야. 그렇게 행세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내 감정을 너에게 공유했다면 네가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웠어. 나의 그런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네가 나를 거절할까봐,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나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어. 네. 전체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2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 여러분은 뭔가 좀 올 봄에 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을 가뿐하게 먹고 내가 지금 뭔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좀 가득한 게 아닌가 싶고, 어쩌면 이 상대방이 좀 옛날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새삼 하시게 된 시점이 아닌가 싶고, 아니면 일부러 좀 그런 각오를 다지시거나 내가 좀 미련을 떨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시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뭔가 좀 봄에 걸맞은 그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제는 옛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그만하고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의 경우에는 여러분으로서는 그 마음을 좀 읽기가 어렵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상대방이 뭔가 뚜렷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는 않을 텐데, 상대방은 여러분과 만약 상대방이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갈등이 준 충격이나 갈등이 줬던 자신의 그런 상실감, 고통, 그런 것들,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해소해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헤어지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좀 이 정도로 치유했다, 내가 이 정도로 해소했다, 내가 이 정도로 정화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이 비단 여러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거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을 좀 겪었더라면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내가 내 감정적으로도 좀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상황이 이제는 좀 더 나아졌다. 내가 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과
조금 전에는 나에게 좀 많은 힘든 일들이 닥쳐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낼지, 어떻게 해결해낼지 너무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시일이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고, 내가 그러한 환경에 적응도 했고, 내 능력도 좀 나아졌고, 내 처우도, 내 그런 행동도 좀 나아져서 어쨌든 여러모로 내 상황이 좀 예전보다 많이 안정됐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은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마음도 좀 한결 가라앉아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런 관계성을 보자면 지금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긴 해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든 간에 두 분이 뭐 헤어져 있는 관계라면 그러한 시작에 좋은 시점이고, 두 분이 사귀고 있었지만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면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에도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 새로움에 대한 그 열망이 관계에 대한 새로움의 열망인지 아니면 내 일에 대한 새로움의 열망인지 이것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좀 전환된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뭔가 재회에 대해서 논하시거나 이 관계의 재결합, 어떠한 개선에 대해서 논하시기에 좋은 시점이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저해야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모두 상황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두 분의 이런 좀 어쩌면 되게 열정적으로만 보자면 좀 낭만적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새로 그냥 우리 진짜 꿈처럼 즐겁게 달콤한 얘기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관계를 흘려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잘잘못은 누가 했는지 따져보자라든지 그때 문제의 원인이 뭐였는지 생각해보자라든지 그래서 그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사과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간의 그런 승패를 보자 하는, 좀 누군가는 누구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누구에게 있어서 잘못의 원인을 주고 싶어하고,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이 둘 중에 누구한테 있단 말이야, 누구의 무슨 행동 때문에 있단 말이야. 당연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잘못을 굳이 따져서 어느 일방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양쪽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두 분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바라고 새로운 애정, 새로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갈구하는 상황임에도 그게 되게 낭만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게 각자에게 좀 원인을 찾고 귀책 사유를 찾고 그런 거를 좀 따져 묻고자 하는 게 지금 두 분의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좀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마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속마음. 어떻게든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꼭 사과를 받겠다. 내가 꼭 사과를 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귀는 관계라면 어쨌든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관계라면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에게 먼저 필요하다면 나는 그런 제스처는 먼저 취할 수 있다. 뭐 우리가 같이 먼저 만나자, 우리 밥 먹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아니면 우리 얘기할 시간은 언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먼저 말문을 트는 역할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고 오히려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정체된 거를 못 견딜 만한 기운이거든요. 여러분은 당장 이 문제를 좀 뚫고 해결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고 이 상황을 다르게 반전시키고 싶고 이 국면을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고 싶어요. 이것이 헤어짐이라면
이게 분명히 재회로 가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이 미련을 털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고, 이 관계에 있어서 정체가 있다면 이 정체된 상황을 뚫어버리고 싶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속마음이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건 난 두렵지 않아.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내가 먼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뭐 안건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 말문을 연 다음에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 하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좀 사과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좀 접고 들어오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속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싫다, 밉다 이런 감정은 없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립고 좋고 보고 싶고 나의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이런 형태에 가까운데도, 그런데도 상대방이 좀 얘기해 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 줬으면,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 줬으면 이라고 바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러면 상대방의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도 똑같이 지금 이 상황을 뭉개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나 결단이나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상대방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열정을 갖고 있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고, 판정을 내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된 다음에야 내가 이 관계를 밀어붙이겠다.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진전을 시키겠다.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출하겠다. 그러한 판정이나 판결이 난 다음에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고 다시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뭔가 누군가의 완전한 사과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납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마음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분출하겠다라는 생각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대방도 마음이 되게 열정적인 마음과 어떤 칼 같은 마음, 진짜 어떤 엄정한 되게 판사 같은 마음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각자의 잘못을 묻고 있다라는 상황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뭐 헤어진 원인에 대해서 상대방은 여러분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상대방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한다거나, 지금 이 우리 관계가 교착된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게 두 분의 그런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 마음을 보여주거나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자기 혼자서 기다릴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는 형태거든요, 상대방은. 그래서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이 관계에서 자기가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한다. 의미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든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런 애정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간에 뭔가 자기가 좀 더 중심적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잘못했고 그리고 나의 판단에 비춰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사과를 하는 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맞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참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참고 내가 행동하고 싶어도 참고 나는 뭐 기다리는 거 나에게 일도 아니야. 난 그냥 기다리면 돼. 난 잘 참아. 나는 잘 인내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지나갔고 나는 얼마든지 그냥 무의 상태로 버틸 수 있어. 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두 분이 헤어졌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든 그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 그때 얼마나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컸든 간에 지금은 그러한 감정의 요동은 다 사라진 상황이고 나는 지금 다 절제돼 있어. 나는 다 정화돼 있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여러분의 사과를 듣고 싶고 여러분이 그때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 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이 상황이 길어져도 상관없고 심지어 이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다가 내가 뭐 안 되면 이 관계를 보내줘야지. 이 관계를 놓아줘야지. 그게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3번님이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내가 뭐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놓아주고 그냥 뭐 기다려야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냥 이 지난 관계는 흘려보내야지. 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좀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쌍둥이인가요? 3번님과 상대방의 마음이 쌍둥이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시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아닌데면 그냥 이 관계를 놓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슬퍼요.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 진짜 흘려보내야 되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은 그 감정이 많이 죽었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그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겪었을 때 너무 괴로웠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 마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힘들었고 그거는 쉽게 극복이 안 된다라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는 건 아닐까? 나에게 더 나은 관계성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때 경험했던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문득 지금은 다 정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문득 찾아올 때마다 뭔가 나에게 있어서 그래도 더 나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관대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계를 추구하는데 과연 이 관계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관계인가? 라는 생각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한 번 묶이면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상처를 입었으니 다시 그 헌신을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관계에 다시 옛날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부을 수 있을까? 내가 그때 쏟았던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부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3번님 때문에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3번님의 사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과를 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과를 한다 손 치더라도 나에게 그런 마음의 회복이 제대로 다 일어날까? 내가 마치 예전처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게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고 그때에 한동안 굉장히 큰 시련을 경험했고 큰 고통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 마음이 좀 나아졌지만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봐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잘못 가져왔네 카드를.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결코 마음을 좋게 가지기는 힘들 거다. 여러분도 이 상황이 힘들 거고 자기와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나 뭔가 좀 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시간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한편으로 여러분이 참 고집이 세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분이 참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구나 라는 원망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자 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먼저 사과하면은 될 건데 근데 사과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상대방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 뭐랄까 이렇게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약간 원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나 열정이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비전에 충실하고 자기 에너지에 충실하고 일적으로든 뭔가 자기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멋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지낼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러한 모습을 좀 감정적으로는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뭔가 그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이 이 사람의 눈에는 약간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근데 왜 너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렇게 잘 지내? 그렇게 너의 일에 충실해? 그렇게 너의 일을 향해 달려가? 라는 게 이 사람의 시선이에요. 상대방의 시선이에요. 상대방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해내고 도전하고 일을 척척 잘 해내고 하는 모습이 지금은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문제를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구는 너의 마음이 좋지만은 않겠지만 근데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는 참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처럼 느껴져 라는 게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좀 속마음 같아서 상대방이 여러분이 뭔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매우 상처가 크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 카드 두 종류가 있어서 메시지 카드를 각각 3장씩 모아볼게요. 너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물질적인 것들 뒤에 숨어 있어.
매우 많은 것들이 너를 떠올리게 해. 그래서 모두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두 분 다 이렇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인데도 뭔가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느라 그러한 흐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시지 카드에서도 3장 뽑아볼게요. 나는 매우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 들어. 난 지금 뭔가를 할 수 없어. 지금 너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든다. 나는 너에게 버려진 기분이야. 그리고 이거는 나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건드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동했고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뭔가 이분이 단호하게 새롭게 다른 관계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가끔씩 그 상처가 다시 돌아왔을 때마다 힘들다라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 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 여러분 뭔가 지금 되게 중요한 변화를 앞두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중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아주 큰 결심을 하셨거나,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나의 그런 생활의 양식을 아예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거나, 여러분이 어쨌든 뭔가 좀 중대한 결심을 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만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좀 희고하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뭐 애정이나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 중요한 변화, 여러분이 원하던 변화를 경험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경우에는 뭔가 좀 상대방의 경우에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은 뭔가 이게 진짜 중대하고 크고 전격적인 변화라면 상대방은 이게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변화라고 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이거를 해볼까? 저런 거를 해볼까? 내가 여태까지 좀 주춤주춤했는데 이제 좀 다르게 해볼까? 뭔가 이제 변화를 좀 스리슬쩍 꾀하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마음이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지고 마음에 뭔가 좀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고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이제 긍정적이고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인식되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게 내가 전환점이다 라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이 예전에 비해 좀 많이 나아지는구나, 많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의 관계에서 볼 때 두 분 다 이렇게 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 관계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좀 변화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변화에 있어서 두 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끔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면 이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장기로 가져갈지, 장거리로 가져갈지 뭐 이러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관계성에 있어서 두 분의 변화가 이 관계성의 변화까지 같이 동반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게 좀 두 분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앞날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 앞날도 지금 모든 게 변하고 있어서 스트레스인데, 이게 우리 관계까지 같이 생각하려니 더 스트레스다. 이게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 알고 빨리 행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그러한 행동을 내가 너무 홧김에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하거나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됐으니까 헤어지자라는 결정을 덜컥 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먼저 제외의 제스처를 취하자니, 근데 그러한 게 실제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할까봐,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어지지 못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변화의 방향은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든 이 만남이 깨지는 것이든 다 서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둘 다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변화가 중대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 할지라도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중의 스트레스.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앞으로 내가 계속 가져나가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계를 내가 재회로 끝끝내 내가 이거를 가져나가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러저러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은 좀 상대방에게 애정적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도 크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모든 거를 빠르게 추진하고 내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관계까지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만 숨을 돌려보자. 지금 내가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라는 게 좀 여러분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라면, 한편으로는 근데 내가 저 사람이랑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외롭다. 저 사람이 너무 그립다. 그럼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을 내가 정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좀 가져나가고 싶거나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재회로 다시 유도하고 싶거나, 어쨌든 이 관계성을 좀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변화에 있어서 내가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할지라도 내가 이 관계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여러분의 생각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관계를, 깨어진 관계라면 다시 회복시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두 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라면 지금 내 변화에 맞추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마찬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속마음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속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나의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물론 내가 이 관계를 계속 가져나갔을 때 나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아. 내가 지금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어쨌든 내 삶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를 꾀하는 시점에 내가 만약 이 관계를 계속 가져나간다고 애썼다가는 내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내가 나중에 그거는 미련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으리라는 것도 이미 알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의 뭔가 나와 관계를 계속 가져나갈 때 나를 힘들게 할 지점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내가 만약에 예전에 이 사람과 헤어졌다면 그러한 지점이 앞으로 이 관계를 무리해서 이어나갈 때 분명히 나에게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가져오게 하리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이 관계를 어지간하면 가져가고 싶다. 어지간하면 지키고 싶고 이 관계를 좀 악착같이 끊어진 관계라면 이걸 붙이고 싶고 이거를 재회로 가져가서 좀 공고하게 하고 싶고 우리가 다시 이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100점 만점의 관계는 아니고 심지어 내가 이 변화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옛 미련을 흘려보낸다면 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게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되리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이게 미련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예전에 줬던 그런 안정감이나 예전에 줬던 그런 편안함을 내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무모한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고 이 관계를 좀 장기적인 것으로 내가 꼭 붙들고 싶어 라는 게 여러분의 좀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관계를 놓아주기가 어렵고 이 관계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줬던 그런 편안함을 여러분이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렬하게 있는 상황이 지금이 아니신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4번님이 좀 여리고 좀 애정을 많이 필요로 하시고 하는 분이어서 그러한 성향의 분이어서 좀 상대방에게 많이 의지하고 특히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상대방과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에너지, 많이 노력이 필요로 되는 관계,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헌신이 좀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재회로 이어진다면 그만큼 내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많이 내가 애써야 되는 관계이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많이 헌신해야 되고 내가 많이 베풀어줘야 되는 관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쉽게 풀릴 만한 관계는 아니다. 우리 관계가 나로 하여금 좀 인내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관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진짜 먼 곳으로 간다면 다른 나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분은 나는 사실 장거리 연애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과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그거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지금 자신의 그런 꿈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기가 뭐 뒷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현실적으로 뭔가 좀 도와줘야 된다거나 보조를 해줘야 된다거나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줘야 된다거나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좀 여러분을 챙겨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자기가 뭔가 베푸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관계성이 우리의 관계이구나 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자기로 하여금 많이 노력하게 하는 관계이고 이게 만만한 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자기 에너지가 많이 든다. 자기의 힘이 많이 든다. 이게 쉽게 풀려나가거나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관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나의 그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라는 생각이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다거나 이러한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겪게 했다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뭐 롱디를 했다거나 잠깐 동안 여러분이 상대방과 좀 떨어져 있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좀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챙겨줬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점을 상대방이 좀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런 핵심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좀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관계.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그런 안정적인 거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자기에게 버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뭔가 자기가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딸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뭔가 더 나은 삶을 쫓아 나가는데 자기는 뭔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지금 당장의 그런 직업적인 거를 하기도 바쁜데 근데 왜 4번은 왜 저렇게 꿈만 보고 살까? 그리고 그거를 진짜 저렇게 하네? 한편으로 보면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을 돌봐줘야 할 것 같은 생각과 자기가 자꾸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자기가 뭔가 이 관계를 위해서는 이게 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구나 많이 애써야 되는 관계구나 하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좀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관건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꼭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겠다라든지 여러분에게 내가 뭐 안정적인 환경을 줘야 되겠다라든지 이러한 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감에 있어 자기 자신의 그런 뭐 재정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 직업적인 상황, 가족과 관련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두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냥 여러분이 더 나은 조건이 있어서 상대방이 좀 빠진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은 그러한 지점에서 내가 자꾸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일하게 만들고 내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신경 쓰게 만들고 내가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균형을 잡기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게 우리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결코 자기에게 쉽거나 하나만의 감정을 주거나 한 결만의 감정을 주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두 분이 만약에 헤어지신 관계라면 내가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상대방의 모습인데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이 관계를 그래서 더 나은 것으로 리셋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 이게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셋이 안 됐을 때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관계의 재정립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뭐 여러분에게 좀 뭐 너의 그런 변화를 좀 늦춰줘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너가 뭐 이직하는 거를 좀 미뤄줘 너가 좀 이사 가는 걸 좀 미뤄줘 너가 유학 가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해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러한 게 자기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러한 관계의 변화 양상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좀
묶여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속박돼 왔고 그만큼 많이 쏟아왔고 그만큼 많이 노력해왔다. 근데 다시 나에게 그런 큰 변화를 요구하거나 큰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뭐 기다림, 뭐 장기 연애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는 좀 부당하게 느껴진다 라고 상대방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거나 어쨌든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가 되려면 당연히 물질적인 안정도 같이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안정이 달성되거나 완수되지 못하면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이게 뭐 비단 뭐 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과 같이 비슷한 뭐 직업에 종사한다든지 비슷한 그런 생활 루틴을 갖는다든지 비슷한 조건의 그런 가정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산다든지 자기는 이러한 미래를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이분에게는 약간 스트레스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직업 활동하면서 그냥 결혼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큰 변화가 있고 언제나 큰 꿈이 있고 큰 전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려니 힘들다, 버겁다 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안정이고 평안함이고 어떤 현실적인 견고함이고 단단함인데 그러한 단단함이나 견고함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달성되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견고함이 이 관계에서는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나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 있는 쪽이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 관계를 그래도 지키고 싶어하고 주도하고 싶어하고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각자의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삶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맞추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는 나는 참 철이 없어요. 상대방이 보는 나는 좀 꿈에 젖어 있고 열정에 젖어 있고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공상에 젖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놀랍게도 때로는 그러한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좀 자기 뭐 소위 덕업일치를 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꿈, 자기가 원하는 삶 그런 형태를 되게 강하게 갈구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강력한 형태의 그런 바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뭐 연애를 할 때에는 그냥 뭐 서로 다른 사람이네 재미있다라고 사귈 수 있지만 그게 관계가 전개가 되고 관계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생각하게 될 때에는 꽤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참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꿈만을 쫓는 것이 철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참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참 천진난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물정을 모르고 겁 없이 세상에 덤벼들려고 할까? 자기 꿈을 쫓으려고 할까? 덜컥덜컥 회사를 옮기고, 뭐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겠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게 상대가 여러분을 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을 때, 그 감정이 좋을 때 보면은 너무나 뭐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겠지만, 자기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는 근데 참 쟤는 현실감이 없다. 나랑 달리. 쟤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런 진지한 생각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건가? 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탐복할 때도 있어요. 정말 의지가 있고, 저거는 정말 진지하게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괜히 호기심에 지분거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의 바라는 바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자기랑 이제 현실 감각이라든지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 봤을 때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대답을 하라면, 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해.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걸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반대에 있는, 나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여러분과 완전히 상성이 반대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은 감정과 이성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현실적인 감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감정이 좀 메말랐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완적인 관계라면 보완적인 관계고, 여러분이 원하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관계인데,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이고, 되게 볼 때 신기한 사람이기도 하고 놀라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삶의 형태에 있어서 그러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드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라든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멀찍이서 좀 우려스럽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어떤 걸 감내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 카드가 두 종류라서 메시지 카드를 각각 두 종류를 3장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두 상황이 다르시지만 좀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연락하는 게 겁이 난다. 나는 물질적인 것들 뒤에 숨어 있다. 나는 너에게 매우 끌려 있다. 너에게 매우 매혹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뭐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하는 게 두렵다. 자기의 이런 우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혼란스러운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두렵지만, 어쨌든 내가 우려하는 것,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그나마 내 마음을 전달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러저러해서 혼란해, 이러저러해서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뭐 너가 현실적인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대충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필요에 맞게 들으시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내 삶의 집중은 나에게 놓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중하는 건 나의 삶이야. 나는 지금 너에 대해서 걱정할 여력이 없어. 나는 걱정과 위험, 어떤 의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돼. 나는 지금 갇혀 있어. 나는 지금 어떤 걱정 때문에 얽매여 있어. 뭐 이런 거겠죠? 나는 너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고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릴 수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여러분이 현실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불안감을 더해주는 요소,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4번님 리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